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잘했죠. 제 목소리 좀 졸리지 않나요? 아니요, 안 졸려요. 그럼요. 자다가도 벌떡 깨고. 여보, 목사님. 별 자다가도 벌떡 깨고. 노총각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단어가 여보인데. 저도 듣고 싶어요. 저도 듣고 싶은데 이제 톤 차이, 그때 상황 차이. 제일 소름 돋는 단어가 여보. 전화 올 때 무서워요. 우웅 하고 딱 누군지가 뜰 때 진짜 무서워요. 왜요? 그냥 무서워요. 왜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아 진짜요? 사실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이제 거는 이유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언제 오시냐 집에. 이제 올 때 됐는데 안 오시면은 언제 오시냐 어디쯤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가끔 목사님 이제 운동 갔다가 오는 길에 마트가 있어요. 네, 운동 끝나고 오시면서 마트에서 이거 좀 사오시면 좋겠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무섭다고요. 집에 언제 와. 막 지금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녁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교회에 있다가 밥을 언제 차려야 될지 그리고 또 밥을 요리를 하고 이게 또 식을까봐 빨리 와서 따뜻한 밥을 먹으면 좋겠어서 전화를 하는 거죠. 전기밥 좋습니다. 진짜요. 결혼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남자를 만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죠? 요새 저희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맺어준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배우자와 내 짝을 찾아서 헤매는 가정은 정말 어렵고 피곤하구나를 많이 느껴요. 믿지 않는 지인들이랑 얘기하면서도 느끼고 제가 최근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즐겨보는데 자기를 어필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재고 따지고 이런 것들이 참 피곤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그 이상형의 조건에 100% 부합하는 사람을 또 찾기도 힘들고 또 20대 때보다는 30대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또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니까 결혼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 볼 때마다 유부남, 유부녀 입장에서는 저건 아니지.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수한다 막 이러면서 저 땐 저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우리는 같이 살면서 생기는 훈련들이 있잖아요. 여보란 말에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단 목표를 해본 경험에 있어서는 너무 달라요. 연애 잘하는 거랑 결혼 잘하는 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연애는 정말 잘하고 많이 하는데 결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해서 금방 이혼하게 될 만한 분들도 계시고요. 이 연애와 결혼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약간 장르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기약 없이 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이 된 거랑 연애를 하면 뭐 언젠가 끝날 수 있다, 헤어질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다, 요거는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맞춰가야지라는 입장과 좀 내가 원하는 거에 너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온갖 복잡하게 섞이는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결혼하면은 어차피 평생 살아야 되니까 서로 좀 맞춰가는 것들이 좀 더 있다. 좀 스탠스가 다르다. 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우리 남자들 그런 예 들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거냐 물어보면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나도 이제 잠깐 머리 좀 식히고 게임도 좀 하고 놀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간다. 결혼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름의 내가 쉬는 시간, 내가 잠깐 혼자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확 가능한 연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많이 만나봤자 2번 이렇게 만날 텐데 그럼 나머지 한 4일 정도는 쉬잖아요. 안 만나고 그냥 연락만 하잖아요. 그거랑 매일 같이 사는 건 다르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잘 사는 거랑 연애를 잘하는 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아예까지는 아니겠죠.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깻잎을 떼주면 어떻게 할 거냐 유튜브에 올라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남편분 이무송 그분이 노사연 아내분이랑 다른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지인분이 깻잎을 못 떼고 계셔서 남편분이 이렇게 깻잎을 잡아주셨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 노사연 아내분이 굉장히 좀 화가 나고 서운하셨다고. 되게 유명했잖아요. 유부남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연장선인데 저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깻잎과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단순히 깻잎은 아니다 뿐이지.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여보 내가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치우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영양제 안 먹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렇게 본다고 해요. 이렇게 한 가지의 면을 집중해서 보면 여성분들의 레이더는 이렇게 훑으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사방으로 눈이 뻗어 있어요. 그 얘기는 남자들은 잔소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안 보고 지나간 게 많아요.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여성분들은 이렇게 훑어서 보시니까 레이더에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남자들이 못 보고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지 결혼하면은 뭐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 남편이 잔소리를 듣고 산다,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쵸. 깻잎이 아니라 뭐 애 먹는데 왜 안 도와줘요? 애 빨리 이거 떼줘요. 뭐 애 먹는데 너무 크잖아. 왜 그거 그렇게 크게 줘요?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이 몸 안에 축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머슬 메모리죠. 그렇죠.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 몸이 기억한다. 네,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누가 깻잎을 못 떼요? 안 떼는 게 너무 불안해 내가. 이걸 빨리 떼야 내가 지금 편해질 것 같아. 이걸 안 하면 또 오늘 난리가 날 것 같아. 오늘 뭔가 또 나는 또 죄인이 된 것 같고 잔소리를 들을 것 같고. 우린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걸 하는 건데. 근데 제 생각도 그래요. 이 몸이 기억하는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아까 교회랑도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잘 아시는 분이 영상 나오셔서 해주셨던 선생님들이 깍두기 크니 작네 가지고 뭐라 하셨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깍두기를 썰었는데 권사님들이 깍두기를 너무 크게 썰었네. 깍두기 이렇게 썰면 안 되지. 좀 더 작게 썰어야지.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하신 이런 에피소드였어요. 네. 그분들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 교역자 생활을 오래 해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한 10년 지나면서 잔소리가 늘어 계세요.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편한 사람에게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남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편한 사람, 내 자식 편한 사람, 편한 사람에게 내가 하는 행동, 잔소리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늘어가요. 남편이 편한 사람이니까 잔소리하고 내 자식이 편한 사람이니까 잔소리하고. 근데 나보다 불편하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에겐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교회에 가서 내가 봤을 때 편한 사람에겐 또 이게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까 깻잎 때문에 깻잎대로 손이 먼저 나가는 것처럼 깍두기가 작네 크네 말하게 되는 게 이 분이 너무 편하니까 나한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밖에서 하는 행동들이 의외로 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예요. 가정에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네. 하나님이 가족이란 구성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구절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교회를 운영해 보면서 인정이 되고 이해가 돼요.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하는 행동을 밖에서 해요. 특히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완전 남 입장에서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오늘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왔어? 집에서 하던 그대로 한 건데. 애기 머리는 왜 그렇게 묶었어요? 난 우리 애가 그렇게 해서 귀여워서 그렇게 묶은 건데. 근데 이런 게 되게 허다해요. 그래서 레이더가 돌고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걸 이렇게 좀 잔소리보다는 약간 존중을 좀 더 늘려가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 중 하나가 이제 나는 애도 낳았고 살아보니까 눈치만 보고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눈치 보고 사는 게 처녀 때는 되게 많은 것들의 눈치를 보고 많은 것들의 낯을 가리시잖아요. 네. 결혼하시면서 난 이제 더 이상 뭐 낯 가리실 일도 없고 낯을 좀 덜 가리게 돼요. 네. 이상하게. 그래서 너무 피곤하게 눈치만 보고 산 내 세월이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간증 같은 걸 이렇게 시켜드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처녀 때는 왜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내 얘기도 좀 하고 내가 힘든 것도 얘기 좀 할 말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이게 그대로 옮겨지니까 또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 논쟁이 그 깍두기 논쟁과 깻잎 논쟁은 사실 같은 선상에 있다. 왜요? 나도 모르게 집에서 했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남편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들 중에 분명히 있어요. 내가 총각 때 하지 않던 행동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유부남에게 사랑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남편은 집에서 그렇게 막 추운데 얘 왜 말 안 했어? 나 얼어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러면서 이게 혼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에 나갔는데 어느 여성 직원분이 너무 춥게 밖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무 추우니까 또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요. 이 얘기했다가 왜 저 남자가 날 챙겨주지? 이런 상황이 오고 이런다 그래요. 남자들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밖에서와 안에서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네네. 내 아내에게 네. 배우고 내 아내에게 해주던 대로 밖에서도 하게 그거를 돼서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하는 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도 아이들이 사고 많이 치잖아요. 남편분들이 못 보고 지나가는 거 많잖아요. 애가 사고를 쳤는데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 많거든요. 여보 애가 이랬는데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좀 최대한 줄여보시면서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내가 아무나 보고 자꾸 잔소리하는 습관이 사실은 이렇게 몸에 습관이 든 거예요. 있겠네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네. 그냥 한 것인데. 그걸 근데 누가 뭘 안 하잖아요.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말 못할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쵸, 편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네,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대들 일이 없고 되들어도 자존심만 상하고 안 고치고 집에서 생기는 일들이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서로 고쳐나가고 집 안에서 행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 네, 많은 교회 생활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집에서 하듯 교회에서도 하게 된다는 거. 집에서 어떨지가 보여요. 진짜 많아요. 보면 한번 이 생각 가지고 교회를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가보세요. 그럼 보일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랬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도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을 보셨으니까. 26, 7살에 이혼 상담 받아보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역자라서 그런 경험도 해보고 남편분이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를 찾아오셔서 이제 상담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확실해요. 확실히 연애랑 결혼은 다르네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이제 결혼한 사이, 그것도 결혼한 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해석이 가능하네요. 재밌네요.